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타프티 강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제목은 꿈속에서의 산책입니다. 오늘도 내용은 많지 않아요. 한 장, 두 장, 딱 두 장, 4페이지짜리, 4페이지도 채 안 되는 내용인데, 이 타프티 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진행이 돼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넘어가면 안 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요.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볼까요? 꿈속에서의 산책. 네, 꿈속에서의 산책. 네,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꿈속, 그죠? 꿈속. 그리고 산책.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과 생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꿈속에서 잠드는 것처럼 눈을 뜬 현실에서도 잠든 채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속은 바로 생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눈뜬 상태, 뜬 눈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어떻다고요? 꿈속이다, 꿈속.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은 꿈에서 깨어나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꿈꾸듯이 살아간다. 네, 꿈꾸듯이. 저 역시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꿈꾸듯이 살아간다. 꿈꾸듯이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월이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빨라. 벌써 2023년이에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2023년 3월입니다. 언젠가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20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벌써 봄이야. 벌써 가을이야. 벌써 여름이야. 벌써 연말이네. 네. 훌쩍 가요, 훌쩍. 근데 그게 왜 꿈속 같아요? 뭐 한 게 없어.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훌쩍. 네, 이게 꿈이에요, 꿈. 찰나처럼 지나가는 꿈. 그래서 우리는 눈뜬 현실에서 눈먼 장님처럼 살아간다. 그게 꿈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프티를 하는 거잖아요. 트랜서핑을 한단 말입니다. 산책을 한다 이거예요. 산책을. 어떤 산책을 하느냐? 깨어난 상태에서 이 꿈속을 산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시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꿈속에서의 산책,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냐면 깨어난 상태로 또는 깨어난 의식으로 또는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 이런 말을 이제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난 상태로 꿈속에서의 산책, 깨어난 의식으로 꿈속에서의 산책,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또는 돌아와서 꿈속에서의 산책.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가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식의 중심부.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 모두에서 점유된 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의 중심, 다른 말로 선택권, 현실의 지배자의 위치, 여기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팔리지도 않고 정신이 나간 상태도 아니고 정신이 빠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그런데 이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뭘 하라고요? 산책을 해라, 산책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산책,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어 다니는 이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다? 펜듈럼의 현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또는 좀비처럼 한 방향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요. 바쁘게 움직여요. 정신없이 움직여요.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꿈속의 모습이죠. 매트릭스 세상의 모습이죠. 자,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닐어라. 이 얘기예요. 오늘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방구석 트랜스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구석 시크릿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서핑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얘기했죠. 1.5 버전에서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세 가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운머리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막 시크릿 하듯이 막 방구석에서 그냥 생각만 방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방향을 설정했으면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연구하고 그냥 막 중심 찾으려고 막 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움직임을. 그래야 이 물질 세계 매트릭스 세상에 펜듈럼 세상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현실들에 대한 대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비현실감을 느끼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네, 비현실감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현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어떤 감각을 찾아 나간 건지 아니면 감각을 잃어가는 건지,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건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적응이냐 부적응이냐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예. 뭔가 뭐 열심히 뭐 돌을 닦는 것 같은데 점점점 부적응이야. 점점점점 고립돼. 점점점점 세상에서 나와. 자기만의 세계에 아주 굳건하게 갇혀 있어. 소통이 안 돼. 이러면은 그건 비현실적인 거고, 그때 느끼는 감각은 비현실 감각,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트랜서핑, 다운머리, 타프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깨어남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들지만 거기에 녹아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펜듈럼을 벗어날 수는 없다. 펜듈럼을 이용하고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라는 것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현실? 잠들어 있는 현실, 펜듈럼 현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해라? 산책은 유유히 걷는 거잖아요. 산책하고 또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거하고 달라. 출근길에 걷는 걸음하고 산책길을 걷는 걸음하고 달라요. 물론 그 산책이 또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불러내가지고 함께 산책하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말에 여가 시간에 산책하는 그 걸음하고 출근길에 쫓기면서 걷는 걸음은 다르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산책하는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들어서요? 꿈 같은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그럴 때 이것이 더 대비가 되고 훨씬 극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매트릭스 세상과 내 의식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감각을 자꾸 찾아나가기 위해서 산책을 해봐라. 이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상태에서 산책을 나가야 꿈속에서의 산책이 성공적으로 될까요? 내가 깨어나야 이 매트릭스가 보이는 거죠. 매트릭스가 보인다는 건 깨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거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 현실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지금 등장을 해요. 아마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 문장은 이제 뒤로 나가면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밑줄 쫙 그셔야 돼요. 이거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네,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한번 얘기를 했죠. 네. 나 자신이 보인다고 했을 때 이 나 자신은 뭐라고요? 선택권을 지닌 자유의지를 가진 나. 그러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했잖아요. 관찰자가 돼서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나는 무수한 마네킹 중에서 이 현실에 들어와 있어. 나는 나의
현실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이거를 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매트릭스 세상, 펜듈럼 세상. 그 현실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고 외부 스크린에서 나올 때 현실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는 말을,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서 곱씹으면서 말을 해야 이게 이제 점점점 인식이 되고 각성이 되는 거지,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언을 주문처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안 하느니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흉내 내는 거지. 흉내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강독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되뇌이시고 하면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쉽게 흔히 하는 얘기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올 수 있는 출로가 보인다. 예, 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나는 누구인지 인식을 못하고 살아. 여긴 어딘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냥 사람들이 가는데 쫓아가고 우르르 몰리고 저르르 몰리고, 그냥 여기가 맛있단다 그러면 맛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야. 그냥 남들 하는 건 다 하는 거야. 베스트셀러라니까 사서 보고, 예? 다 남들 하니까, 이 영화 유명하다니까 그냥 가서 보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예요? 이건 왜? 이 질문도 하면 좋아요. 이건 왜? 이건 내가 왜 하냐 이거지. 예.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이 질문을 하세요. 수시로. 예. 폰에다 써놓든가 아니면 벽에다가 종이 프린트해서 붙여놓든가 포스트잇에 적어놔서 하든가, 이 질문을 수시로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잠이 자꾸 드는 분들은 이 질문조차도 습관화돼 버려. 실제가 아니야. 잠든 상태로 이거를 그냥 또 그냥 답습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책 한 장 한 장 나가는 것은, 예, 지금 4페이지짜리 분량을 지금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는, 예, 4주가 될지 4달이 될지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의식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와서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머리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깨어난 상태에는 에너지가 좋은 상태일까요? 나쁜 상태일까요? 좋은 상태죠. 네, 에너지가 좋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균형 잡혀 있는 상태일까요? 치우쳐서 불균형되어 있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균형 잡힌 상태죠. 깨어난 상태라는 것은 중심, 자, 중심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에 중심이 있죠. 굴러요, 안 굴러요? 구르죠. 구르는데 중심을 다시 찾아요. 시간이 흐르면. 예, 안 구르는 게 아니에요. 굴러요. 트랜스퍼라고 실패 안 하냐? 아니다. 실패한다. 트랜스퍼라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만 되냐? 아니다. 뜻하지 않는 현실도 온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중심을 잡는다. 잡되 빨리 잡는다. 정확히 잡는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랜스퍼핑 한다는 얘기예요. 다프티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예요? 중심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에너지가 균형 잡힌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균형 잡혀 있고 에너지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는 다른 말로 중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중심이. 네. 그 중심은 트랜서핑 공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트랜서핑 1.0 버전의 용어를 사용하니까 중요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 중요성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질 않아.
외부의 바람에. 외부 스크린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소란 떨어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 뭐 때문에요? 중요성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된 상태가 사실은 에너지가 고양돼 있을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 에너지 통로도 잘 열려 있고 흐르고 있고, 에너지 통로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 의도만으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흐름을 살피면서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밖에 있는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긴 어디? 이건 왜? 나는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화시키면서 주관적으로 뛰어들고, 주관적으로 뛰어들면서 객관화하고, 이게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상태, 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 회사에서 일을 해. 그럼 몰입을 해야 돼.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애써서 막 어딘가에 정신 팔리지 않으려고 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업무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계해. 날선 경계를 해. 상사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저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더 넘어가 버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냥 몰입을 하셔야 된다고. 몰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몰입에 빠지면은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 플로우. 흘러가는 상태. 하나의 흐름을 가진 상태. 그게 몰입이란 말이에요. 집중보다 훨씬 깊은 거죠. 삼매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 일을 할 땐 그래야 돼요. 근데 몰입을 한 거랑 중독하게 빠진 거랑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독은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나오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져, 나중에는. 그리고 들어간 것도 처음엔 내 의사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중독이에요. 뭐예요? 선택권이 없죠. 몰입은 뭐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오늘 이 책 오늘 내가 다 뛸 거야. 오늘 이 책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낼 거야. 쫙 빠져드는 거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책 딱 덮고 나니까 밤이 깊었어. 근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 막 느낌이. 이 소설을 읽고 나니까. 몰입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몰입을 해야 할 때는 하되, 끝나면, 직장 업무 끝나면 나와야죠. 넥타이 풀면서 자연인으로 나와야죠. 펜듈럼에 복무를 했으면, 해준 거라니까요. 한 게 아니라. 해줬으면,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자연인으로 나와야죠. 이게 선택적으로 스위치가 잘 옮겨지는 사람, 원하는 대로. 이게 의식의 중심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현실적인 개념으로. 너무 이렇게 막 신비하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나오고 자연인으로 돌아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역할을 알고 얘 역할에 충실하되 역할이 끝나면 벗어버리는 거, 역할을. 그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를 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해하시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실이 달라지는 거지. 깨어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하는데 결국 현실에서는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 못하고 목표 완수 못하고 인간관계 계속 삐그덕거리고. 그럼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 수행이든 마음 공부든 현실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발딛고 살잖아요. 현실에 발딛고 사는데 현실에서의 갈등과 괴로움과 고뇌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부의 결과가 그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더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 17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중간 지점에. 다만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 에너지가 넘치고 상쾌할 때 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근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에너지 부족. 그래서 제가 트랜서핑 그 1.0 강독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트랜서핑에도 단계가 있다. 전 단계, 이제 진입 단계,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 네.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서퍼인 거예요. 트랜서퍼, 진정한 트랜서퍼. 그래서 전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다운돼 있어. 이거는 끌어올려야 돼요. 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서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스로 알아.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감각을 찾았어. 여기서부터는 트랜서퍼예요. 전 단계는 그럼 에너지가 왜 낮냐?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 새 나가는 구멍. 예.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왜 그래요?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 예. 콩쥐가 물을 계속 붓는데 거기에 항아리 구멍이 나 있어. 두꺼비가 와서 막아줘야 돼.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 막아줘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 나가는 구멍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신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결핍, 트라우마, 상처, 깊은 스트레스 이런 거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것을 에너지 복원, 정화 단계. 그래서 이 새 나가는 구멍만 막아도 이 평균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죠. 뭐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몸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자고 영상 얘기하잖아요. 걸어라, 걸어라.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라. 자연 속에 자꾸 들어가라. 에너지를 강화해야 돼요. 에너지가 강화되면 그때 트랜서핑 개념 하나하나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간다 또는 다운머리 지금 이걸 한다 했을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것은 몸이 일단 가뿐해야 돼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야 돼요. 심신이. 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싱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함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 마음이 건강하면은 몸도 가뿐해요. 반대로 마음이 심란하면 몸이 무거워져요. 몸이 신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음도 찌뿌둥 무겁고 힘듭니다. 이걸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마음만 다스릴 게 아니라 때로는 움직일 때 마음이 다스려진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우울을 해결하려고 어두운 방 안에서 우울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나가시고 창문 커튼 여시고 창문 여시고 바람 바깥에 바람을 맞으시고 햇빛을 보시고 걸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산책을 하시되 깨어난 상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산책을 먼저 하세요. 꿈속에서의 산책을 하세요. 잠든 채로 하셔도 좋으니까 산책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깨어난 상태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책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안착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도 정화되고 복원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추게 돼서 이제 트랜서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먹히기 시작해. 완벽하진 않지만 개념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몸으로 감각을 익히게 되고 정말로 막 통하는 걸 느껴. 막 이런 상태가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타프티 지금 하잖아요. 오늘 나온 개념으로 꿈속에서의 깨어난 상태로 산책을 하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17페이지 마지막 단락.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산책로나 쇼핑몰이나 놀이터와 같이 너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네, 이제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에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가서 밖으로 나가서 걸어봐라. 아까 말한 대로 매트릭스 세상을 경험해라. 이 얘기예요. 스크린에 점유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크린 속을, 시나리오 속을, 영화 필름 속을 활보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네. 옛날에 영화도, 한국에서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감시자인가? 아마 감시자일 거야. 예. 경찰의 이제 특수 부서에서 이 감시 전문으로 하는, 전담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이제 막 미행 감시 이런 거 막 연습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미행 감시 이것도 훈련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훈련 방법이.
도심에, 강남 한복판에 미행감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차립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강남 한복판을 대로를 걸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바로 이 기분이에요.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깨어난 상태로 걷는 그 기분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예요. 그분들이 깨어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특수 임무를 지금 띄고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눈에 누구만 보여요? 앞에 미행해야 될 대상만 보여요. 그리고 나는 들키면 안 돼. 은신을 하면서 추적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세계는 뭘로 보이겠어요? 다 배경이야. 전경과 배경이 분리가 되는데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야. 일상적인 전경 배경 구분이 아니에요. 특수한 전경 배경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 특수한 게 바로 뭐예요? 미행 감시라는 특수 임무와 관련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타프티의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바깥에 산책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느껴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 제가 경험을 스스로 해봤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트랜서핑 엄청나게 이제 책을 읽고 막 끼고 다닐 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이제 전자책을 구입을 했어요. 트랜서핑의 비밀 전자책을 구입을 하면은 뭐 리디북스나 이런 거 읽으면 이제 오디오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폰 꼽고 항상 이동 중에 이어폰 꼽고 트랜서핑 그 책을 낭독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서 걷잖아요. 근데 이 기분을 느낀 거예요. 이게 펜듈럼이고 정말 잠들어 있는 꼭두각시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맞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렇게 바쁘게 활보하고 다니네. 와, 매트릭스야. 이거 완전 매트릭스. 이 느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가 봐라. 이렇게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더 좋다. 특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객관화가 돼야 되니까. 걷고 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객관화가 안 돼요. 주관화가 돼. 그리고 자극이 바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훅 들어와 버려. 말 한마디 하면은. 외부 스크린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또는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로 내부 스크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 가는 여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웃 동네 지역 있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 금방 가시죠? 분당 사는 분들은 또 서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잠깐 이동해서 거니는 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술 드시고 그러면은 만취한 상태 말고 알딸딸한 상태 있죠. 그 알딸딸한 상태로 밖에 나가면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예요? 좀 풀려 있는 상태죠. 긴장이. 그럴 때 밖에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여.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알딸딸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서 거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뭐 안주를 사러 갔어, 편의점에. 그럼 이제 혼자 실실 웃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럼 그 편의점 직원이 편안하게 느끼겠죠. 만취한 상태면 불편하겠지만 풀려 있는 상태, 긴장이. 비유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비록 이제 술을 마신 거지만 긴장이 풀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딸딸한 상태가 되면서 뭐가 풀렸어요?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 돼. 이런 상태가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요성이 낮아지기 시작한 상태다. 물론 일시적인 술의 효과지만 근데 술이 아니고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중심부로 간다는 것은. 근데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식의 중심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이 책에 또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상점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지만
이게 내부 의도가 또 작동해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얘기해야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커피 주문해야지 했는데 퉁명해 상대방이. 그래서 마음 상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중요성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중요성을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쉽지 않죠? 예. 깨어나려고는 해야 되겠는데 깨어나려고 하니까 중요성이 들어가. 그럼 선생님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시행착오를 거쳐야죠. 언제까지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가야 돼요. 자꾸 나가야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야 성공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어야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고 실패 속에서 힘이 빠지고 힘이 빠져야 성공이 되고 힘이 빠져서 성공한 걸 알아야 힘을 안 주기 시작하고 그래야 이제 이 감각이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책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책에 단 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18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19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언제든지 스크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원한다면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여러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시나리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이 얘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들어왔다 나왔다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 몰입했다가 나왔다가 직장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일했다가 자연인으로 돌아왔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 역할을 알고 충실하되 역할에 규정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훌륭한 배우는 어때요? 몰입을 하죠. 그 역할이 곧 그 사람인 것처럼 몰입을 해버려요. 근데 그 역할이 끝나면 나오죠. 그게 전문 배우 아니에요. 못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은 조금 뭔가 힘든 어떤 역할을 맡고 할 때 상담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 붙더라고요. 그게 드라마 찍을 때도 아역 배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 배우들은 노련한 배우들은 그게 자유자재로 된단 말이에요. 메소드 연기. 19페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영상 또 얘기하잖아요. 가자고. 여러분 사람 많은데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자연 속을 먼저 거닐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정화하시고 에너지를 강화하시고 에너지 강화는 몸이 건강해지는 걸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정화 강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외부 자극을 너무 받지 않는 곳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곳이. 그래서 사람 많이 붐비지 않는 뭐 공원이어도 좋고 그런데 거닐면서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 그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셔도 좋고요. 뭐 그 걷기 명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트랜서핑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는 말을 음미하면서 걸어도 좋고요. 뭐 아니면 더 복잡하면 그런 게 복잡하면은 자연을 그냥 감상하시면서 걸어도 좋아요. 자연은 감상해도 그게 부정적인 외부 스크린으로 날 점유하지 않고 오히려 감상을 한 만큼 내가 에너지를 얻게 돼요. 자연은 그래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다 흡수하듯이 감상을 하면 좋아요. 초록의 그런 울창한 숲 안에 들어가셨다면은 그 초록을 눈으로 온 감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와, 파랗다. 와, 이 초록색 봐라 이거. 흡수하듯이 내 몸이 그걸 흡수하는 거야, 내 눈이. 그런 느낌으로 산책을 하시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도 뛰어들어 보시고 하시면서 객관화시켜 보시고 거리를 두기를 해보시고 하면 약간 낯설게 하기에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각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뭐 카페에 가든가 어떤 뭐 음식을 주문하든가 할 때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심지어는 이런 의도가 없을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의도 없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자주 그러네.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근데 긴장이 풀렸잖아요. 무장이 해제됐어요.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걸 이제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 차이가 바로 뭐였다? 이 타프티의 말에 의하면 영화 필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꿈속 현실에서 너만은 깨어 있었다. 근데 네가 깨어 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상태. 예. 제가 영상 곳곳에서 얘기했던 추천 영화 중에 하나가 영화 13층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여러 번 봐도 돼요. 이 영화 13층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뭐 제가 테넷이란 영화를 추천했는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려워요. 저도 어렵게 봤고요.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봐도 어려운 영화죠. 그래서 이제 테넷까지는 추천 안 할게요. 테넷까지는. 근데 뭐 인셉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셉션까지는. 뭐 매트릭스는 뭐 그건 당연히 추천이고요. 매트릭스는. 13층이란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이것도 추천을 할게요. 이것도.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의식의 중심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꿈속 현실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뭐 이것을 이제 요런 거일 수 있겠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치고요. 이제 19페이지 마지막에 타프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겁먹지 말거라 나의 연약한 아이들아. 이렇게 또 확 좋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되고 있어요. 타프티가.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군대에서 후임병 잡는 방법이 있죠. 한번 확 겁을 주고 얼차려주고 눈물 쪽 빠지게 혼내킨 다음에 밤에 자는데 딱 불러가지고 담배 한 대 탁 주고 불 탁 붙여주면서 힘들었지 하면은 눈물 핑 돌면서 충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리적인 조종술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는 너무 이렇게 휘둘리거나 노란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순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타프티의 말을 빌어서 제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꾸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종이호랑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있는 것은 그림자,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나는 깨어났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자신을 인식해 나가시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날게요. 지금까지 뉴질랜드 심리맨이었어요.